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윤재관 대변인, 김지호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로운 시대 만나뵙게 반갑습니다. 됐습니다. 새로운 시대, 이재명 대통령 시대 함께하게 됐는데요. 일단 뭐 당선증까지 받고 이재명 대통령 이제 잠시 뒤에 취임 선서가 진행되게 되는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리 대변인님? 3년 먹은 채증이 확 내려갔다. 진짜 그동안 진짜 그동안 알아왔던 여러 가지 편두통이 네. 아침에 싹 사라졌다. 예. 그 진짜 그 채증이 막 이게 답답하고 갑갑하고 화가 났었는데 그냥 내려가 버리는 시원하다. 네. 좀 뭐 아쉬운 점은 좀 있죠. 네. 예. 50%라고 하는 득표. 그 부분 뭐 있지만 최다 득표입니다. 최다 득표. 예. 그런데 뭐 예. 최다 득표이기 삼자 때문에 사자 구도에서, 다자 구도에서. 예. 특히나 이제 사자 구도에서 거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둬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큰 의미. 다른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일단 무조건 좋다. 너무 좋다. 채증이 내려간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뭐 뒤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인수위 없이 시작했을 때 얼마나 어려울지에 대해서 눈에 선하게 보이기 때문에 인수위 없이. 예,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실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청와대에 있었던 그 경험을 또 떠올려 보면 힘들 것이다. 그래서 그 얘기는 저희 뒤에 네, 한번 더 예, 들어보도록 하고 시원하다. 채증이 내려간 것 같다. 우리 김조 대변인 어땠습니까? 이것은 뭐 기적이죠. 진짜 기적이다. 뭐, 예. 진짜 지난 3년간 언제 잡혀가나. 진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동지들이 아직도 감옥에 있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재판을 받고 있고 네. 야 진짜 대한민국 공권력이 이렇게 잔인하구나 이렇게 한탄하고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 네. 소년공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스탠다드 서민인데 대한민국 서민이 네. 대통령 되는 그런 날이 오니까 사실 많은 국민들이 내가 대통령 된 것처럼 많이 기뻐하실 것 같고요. 저는 진짜 무너진 대한민국의 시스템 그리고 예측 못하는 정말 이 불확실성이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됨으로 인해서 싹 사라졌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그냥 살판 나는 대한민국 살판 나는 기대됩니다. 네, 살만 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사실은 이번에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지자체장에서 광역 단체장 그리고 야당 제1야당 대표를 거쳐서 대통령이 된 어떻게 보면 헌정사상 최초의 인물이라고 네. 볼 수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주는 뭐 정치적 역사적 의미도 어떻게 풀어볼 수가 있을까요? 자, 저 어제 첫 대통령 선거를 했던 제 딸에게 예. 따님이 그러면은 이제 대학생이죠. 대학생이고. 예. 아빠 너무너무 신기해. 대박이야. 내가 직접 대통령을 뽑다니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침에. 네. 그래서 이제 꼰대 같은 아빠가 네. 그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죠. 야, 너가 오늘 투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7, 80년대 선배들은 빼앗긴 투표권을 되찾기 위해서 피를 흘렸고 목숨까지 내놨다.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투표하는 거다. 그걸 절대 잊지 마라라고 이제 꼰대 같은 얘기를 했는데 어제 진심으로 제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투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희망의 대한민국을 정말로 만들 수 있는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네. 7, 80년대 그렇게 힘들게 싸우고 목숨을 걸었던 선배들에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저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어제 오늘 역사적 의미라고 하면 투표가 갖는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그 12.3 내란이 쿠데타가 만약에 성공했다면 아마 우리는 투표를 다시 못하는 시대에 갈 수도 있었다. 그것을 국민의 저력으로 이겨냈고 그리고 그 국민의 저력을 가지고 투표로
또 확실하게 내란 청산의 출발을 백고동으로 올린 것 이게 역사적으로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투표권이 있었기 때문에 소년공 출신의 대통령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정말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여실히 아마 이제 교과서에서만 보고 뭐 당연하지라고 했던 분들도 우리 미래 세대들도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엄청난 거였구나.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끼는 투표였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국회 로텐돌 모습 지금 이거 실시간 생방송입니다. 실시간 현장 보고 계십니다. 실시간 현장. 오늘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 때처럼 당선 이후에 취임했던 그 당시처럼 오늘 이제 취임 선서라고 부르고 있는데 취임 선서가 있게 되는데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또 윤석열 때는 몇만 명씩 와서 거기서 국회 마당에서 함께 하는데 또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약식으로 짧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김재호 대변인. 저는 뭐 네. 행사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고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님도 약식으로 네. 취임 선서하셨지만 정권 말기까지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대통령으로 남으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행사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 이후에 네. 정말 얼마나 유능한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안정시키고 네. 지금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경기도 어렵고 취업도 예. 안 되고 또 뭐 관세 전쟁에 세계는 세계는 전쟁 중이고 네. 이런 혼란스러운 시국에 정말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네. 그게 중요하다. 그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이기 때문에 이재명을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금 취임식의 규모, 네. 뭐 의전에 관해서 생각할 여를이 없다. 예. 실질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비상시국이다. 지금도 네. 여전히 이런 모습을 또 보게 됐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대변인. 예. 8년 전에 새벽에 1시에 그때 이제 개표가 거의 마무리되고 네. 마무리되고 이제 행안부 경호처 그리고 캠프 사람 이렇게 해서 이제 3자가 모여가지고 취임식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는지 예. 협의를 했었는데 그때가 떠올라서 다시는 이제 이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뭐 그러나 그것을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기의 시기에 네. 또 위기를 극복하는 리더십을 보여줌으로써 얼마나 유능한 정부가 들어섰는지를 국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밤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저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뛰어다녔을까 그렇겠네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수위도 네. 없이. 예. 근데 오늘 뭐 공지문을 보니까 재헌절에 임명식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발표가 됐던데 음. 아주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임명식이라고 명명하는 그 자체가 갖는 의미 그리고 그게 철학이잖아요. 그렇죠. 정부의 철학을 명확하게 오늘 첫날부터 보여주셔가지고 네. 그 공지문을 볼 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예,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반드시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최고 지도자의 의지와 철학이 분명하게 반영된 네. 그런 워딩을 볼 수 있어서 진짜 대한민국이 바뀐다. 바뀌었다. 이미 바뀌고 있다라고 네. 하는 걸 아침부터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침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예.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간소한 임명식이 네.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그래요? 2018년 7월에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이후에 이제 취임식을 네. 굉장히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갑자기 태풍이 오니까 모든 취임식을 취소하고 예. 도청에 보면 종합 상황실이라고 있어요. 예. 그 종합 상황실에서
공직자들하고 네. 공직자들 한 2-30명하고 노란색 그 민방위 잠바를 입고 네. 20명 앞에서 그때도 취임식이 아니라 임명식을 하면서 경기도지사로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 사실 간략하게 한 임명식이었지만 그때 당시에 언론으로부터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 어떤 취임식보다. 그리고 네. 3년뿐이 근무하지 못했지만 사실은 경기도지사의 유능한 행정으로 인정받아 대권 주자로 발돋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행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어떤 실질이 더 중요하다. 비록 오늘 취임식 간략하게 하지만 네. 퇴임하실 때는 정말 존경받고 사랑받는 대통령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2018년 7월 1일 그때 태풍 뿌라비룬 네. 이 북상 때문에 회의를 하면서 업무를 바로 시작했다라는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인수위도 없었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도 네. 인수위 없이 시작을 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 인수위 없이 시작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겪어본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생각도 나고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인수팀이 구성돼서 이미 이제 대통령실을 갔을 겁니다. 새벽에. 저도 그때 이제 8년 전에 이제 새벽에 갔었는데요. 네, 바로 간군요. 예, 새벽에 가야 됩니다. 여러 네. 가지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가서 준비를 해야 돼서 갔을 텐데 네, 그 인수팀에 포함되신 분들한테 많은 분들이 이제 시기 질투가 좀 있거든요. 네, 예. 진짜 가문의 영광이다 뭐 하면서 좋겠다 이런 얘기하고 뭐 부럽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신데 진짜 부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 가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진용이 그러니까 BH 진용이 다 짜이기 전에 네,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그리고 기대하고 있는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순차적으로 이제 검증 과정을 거치고 뭐 하면서 순차적으로 이제 대통령실 이 다 완전히 완비하기까지는 한 석 달 네.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 기간을 버텨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정말 그 꾀꼴락 할 때까지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혹시나 연락이 잘 안 된다. 갑자기 사람이 출세하더니 연락이 안 된다. 청와대 같은 연락 안 되네. 전화도 안 받는다. 뭐 네. 이렇게 하면서 욕하지 마시고요. 그분 진짜 죽어나고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일하느라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김조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업무 스타일 네. 직접 겪어보고 직접 봐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대통령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국민과 함께하거든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업무 시설을 이렇게 쓰겠다, 네. 저렇게 쓰겠다. 지금 처음에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하다가 현 청와대를 수리해서 들어가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사실 대선 공약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근무했던 용산에 네. 나는 한 발도 못 디디겠다 이렇게 음.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사무 공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멀쩡히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도 또 막 내쫓고 막 들어가고 막 이러면서 네. 굉장히 막 혼란이 생기고 일이 안 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어디서 근무하면 뭐 합니까? 어떻습니까? 용산 대통령실이 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일했던 사람들이 무능하고 부패한 게 문제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정신을 네.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거칠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을 해서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실질을 중요하기 때문에 한치의 낭비나 어떤 시행착오 없이 네. 유능한 행정력을 첫날부터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과감하게 결정할 것은 과감하게 밀고 나가고 네. 공론화가 필요한 것은 끈기 있게 기다리는. 사실은 경기도지사 때까지는 과감한 행정력이 돋보였다면 당 대표 이후로는 굉장히 끈질긴 추진력. 이게 굉장히 저는 돋보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12년 동안 행정력으로 실력을 갈고 닦았다면 네. 3년 동안
당 대표를 하면서 정치력을 갈고 닦았기 때문에 저는 준비된 대통령이다. 아무 걱정하실 거 없다. 네. 착착 진행될 것이다. 저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착착 진행될 것이다. 그 스타일을 보면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계속 생각 들었던 건 뭐냐면 제 이제 상식과 다른 게 뭐였냐면 대통령의 리더십의 반 이상이 설득이더라고요. 설득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다릴 줄 알고 네. 계속 대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의견의 합치를 이루는 과정. 그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힘으로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만 한다면 권력은 금방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그 설득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한데 그 설득의 리더십 끈질긴 대화를 통해서 설득을 통해서 네.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그 훈련된 모습을 그리고 검증된 모습을 네. 대통령의 이 과단성과 그 설득하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결합된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네. 성공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현충원에 도착을 해가지고요. 방명록에 적은 내용도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주인인 나라. 앞에 주자가 좀 잘렸는 저 화면만 보이나요? 어쨌든 국민이 주인인 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민이 합니다라는 이 책 오마이북에서 나온 그 책이 있듯이 항상 국민과 함께하고 있다.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 말씀을 계속 해왔고 오늘 또 이 방명록에도 국민을 제일 먼저 또 앞세우고 국민을 함께 하고 있는 함께 가는 그 동반자로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항상 강조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고 지금 저희가 아침에도 언급해 드렸지만은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게 그야말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포처럼 많은 분이 또 막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모두 실시간 1위를 또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힘들 때 또 함께 하셨고 이재명 대통령이 또 대통령으로서 이제 임기 첫날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에 또 많은 분들이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 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저도 유세 현장에서 계속 우리 국민들 시민들과 함께 모든 시민은 평론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 유세의 컨셉, 유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민 인터뷰로 생각했었는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결국 국민이 합니다. 그 말과 모든 시민은 평론가다.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방송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같이 함께 똑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보면은 결국 국민이 합니다의 이 돌풍 여기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책에 대한 관심. 네, 당연히 뭐 책은 네. 더 많이 팔려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뭐 단순히 이제 책이 많이 팔린다는 의미를 떠나서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될 대한민국의 상을 지금의 시대 정신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입증됐기 때문에 그동안 그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 잘 몰랐던 분들 그리고 조금 갸우뚱했던 분들도 확실하게 이제 우리의 시대 정신이 지금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게 종합 1위까지 꼭 올라가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래요. 지금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각 지금 서점마다 이렇게 많은 사랑을 다시 한번 받고 있다. 이게 좀 눈여겨 보게 되는 상황이고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게 뭐 이재명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인생 역전, 살아온 길을 보여주는 그 한마디로 정리하면 결국 국민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던 그 한마디 이걸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책 내용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행로, 정치적 위기 또 어떻게 돌파했는지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요. 너무 생생합니다. 저도 이재명 대통령님과 2011년부터 인연이 돼서 정치적
활동을 같이 해왔는데요. 사실은 뭐 이분이 뭐 배경이 있거나 네. 뭐 백이 있거나 조직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난 8년 동안 숱한 정치적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이를 돌파해야 될까?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걱정도 많이 되고. 네. 근데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국민들이 와서 또 이렇게 구해주고 또 지지해주고. 네. 그게 저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뭐 유력한 정치인이 아니라 저희가 죽을 때까지 힘들었을 때 네. 항상 국민들이 나서서 손잡아주고 지지해주고 당선시켜주고 네.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그런 말씀하세요. 결국 정치라는 게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선택하고 국민이 하는 거다. 어느 순간은 제가 이제 그거를 이해하게 됐고 정치권에 있다 보면은 막 이런저런 얘기가 많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네.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행보를 보면 아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겠구나. 크게 보고 네. 멀리 보면 결국 국민이 합니다. 국민만 믿고 정치 활동하면 내 마음이 전달되는구나. 네. 그런 확신이 저도 들었습니다. 확신을 갖게 되는 그 그러니까 시점이 됐다.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다른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시대 정신을 정확히 꿰뚫을 수 있는 해안과 통찰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해안과 통찰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기가 왔고 특히나 그 시기가 대한민국의 절대절명의 위기의 시기이고 그 위기의 시기에 위기를 돌파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다시 도약하는 그 리더십으로 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최다 득표의 이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당연히 제일 1차적인 목표는 이제 회복인데 무너진 것들을 다시 복원하는 건데 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쪽 더 나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네. 이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제 DJ 대통령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IMF 위기 시기에 대한민국의 3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문화 산업, IT 산업을 다 일으켰고요. 그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이 산업을 기반을 만들었고 특히나 그것만 그치지 않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대한민국의 복지를 완벽하게 바꿔놓은 그러니까 복지가 시혜가 아니고 국가가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대를 열었던 거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러한 시대가 다시 이제 도래할 것이다 생각하고 단순한 회복이 아니고요. 더 도약할 수 있는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도약할 수 있는 리더십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인생님이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내란 종식이 완벽하게 끝나길 바라고 오마이티 평생 응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자 우리 데모크라티아님께서 리박스쿨 따위에 휘둘리게 둘 수 없습니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면서 앞으로의 대응도 잘해야 된다. 추운 날 함께 힘을 보태주신 민주시민분들 모두 존경하고 5년 동안 1일 1댓글 시간 날 때마다 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국민이 합니다. 광명 유세도 또 저를 또 만나셨다고 하네요. 반갑습니다. 슈퍼챗 감사드리고요. KTC님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Thanks a million라고 영어로 또 감사의 말씀까지 적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뭐 슈퍼챗을 통해서 함께 하고 있는 오마이TV도 결국 우리 시청자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고요. 여러분과 함께 가고 있는 방송입니다. 자 취임식장 국회 로텐도홀 현장을 보고 있는데요. 자 이제 국회의원들 허은하 전 대표인가요? 아닌가요? 자 안 보여서 옆모습이 허은하 대표로 전 보입니다. 맞나요? 허은하 전 대표로 보입니다. 맞군요. 네. 예. 그리고 먼저 의원들 서로 인사하고 허성모 그렇죠. 의원, 허성모 의원도 김우영 있고, 의원님이신 것 같네요. 네. 서종식 의원님도 보이고요. 한준호 최고위원도 도착을 했고 의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혜민 의원도 아까 저쪽 뒤에 앉아 김병기 있었고 의원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그렇네요. 노종면 의원
자, 여러 이제 의원들이 함께 하고 있고 한정혜 의원도 보이고 자, 셀카 찍는 김원희 의원님 셀카 찍으시고 의원도 계세요. 있고 자, 여러 의원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21대 대통령 취임 선서라고 백드랍이 마련돼 있고 자,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면 이제 용산 대통령실 가서 업무를 시작하지만 청와대라고 칭하면 대통령실에 들어가게 되면 아까도 경무에 시달린다고 하셨지만 인사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비서진은 빨리 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수석들 그렇죠. 포함해서? 근데 네. 기본적인 절차가 있죠. 절차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아니, 검증이라는 절차. 그러니까 지금은 다 임시 출입증을 받고 검증의 결과가 다 나오기 전까지는 네. 이제 정식 임명이 안 되는 거고요. 아하. 예, 그러려면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최소 한 달 이상은 네, 예. 자원봉사하는 겁니다, 한 달 동안. 하지만 그 한 달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순차적으로 또 해야 되니까 예. 최종적으로 다 진영이 갖춰지는 데는 한 석 달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장관 인사청문회도 준비해야 그렇죠. 되죠. 장관에 대한 검증도 해야 되고 네. 해야 될 일이 아주 산적한데 사람은 많지 않고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시기. 예. 그래요. 어려운 시기인데. 고난의 시기입니다. 지금 들어간 사람들 그래요.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 또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또 열심히 일을 할 거기 때문에 또 보조를 맞춰서 일을 할 보좌진들, 네. 비서진들 다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뭐 김민석 총리 얘기도 나오고 여러 좀 인사 하마평 얘기도 수석 뭐 몇 사람 이름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 대변인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김주 대변인 입장에서 뭐 이제 김민석 총리하면은 아까 박지원 의원도 얘기했듯이 또 뭐 이재명 대통령 케미 맞을 것 같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고. 사실은 예.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한 번 믿으면 네. 맡기고 정말 자신의 권력을 나눠줄 수 있는 네. 그런 통 큰 정치인입니다.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난 최고위원 선거 때부터 네. 지난 총선 때부터 자신의 능력을 이미 다 검증하고 네. 증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불법 계엄 관련해서 수개월 전부터 정보를 얻어내서 정말 미친 사람이라는 공격까지 받으면서 아유. 이 계엄을 경고해서 결국은 김민석 최고위원이 경고했기 때문에 네. 우리 민주 지도자들이 계엄을 또 막은 또 훈련한 그런 또 시간을 벌어준 측면도 있습니다. 네. 저는 물론 이제 현직 국회의원이 내각에 들어간다든지 특히 국무총리가 된다든지 또 비서실장 되는 부분은 또 이제 저희 의석수가 줄어드는 측면이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측면은 있지만 네. 저는 김민석 최고위원이 만약에 국무총리가 된다면 네. 이재명 대통령과 환상의 콤비로 정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총리 인선이 참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인선이고 내각에 있어서는 그렇죠. 아니 당연합니다. 네. 예. 뭐 내각을 미치는 영향이 꾸려야 되니까. 엄청나는 거고요. 네. 어떤 정부를 만들 것이냐를 가지고 또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고심에 고심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제 위기의 시기를 어마어마한 많은 위기의 시기를 겪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대통령께서. 예. 근데 그 시기에 함께하면서 그 위기 때 사람이 그릇이 보이거든요. 그 그릇을 함께할 수 있는 그릇인지, 네. 그 정도의 그릇이 됐는지를 이제 검증해서 이제 임명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케미 얘기하셨는데, 바로 일을 시작해야 되는 숙명이 있는 정부에서 함께 같이 일을 하면서 케미를 맞춰왔던 사람이 내각에 다시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일을 하고 성과를 내야 되는 정부에서는 예. 당연히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인사였다. 아하. 매우 적절한 인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적절한 인사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여의도 국회로 출발했다는 속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충원에서 아까 이제 박명록 말씀까지 드렸었는데, 자, 그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 이제 국회로 출발을 했습니다. 곧 도착을 하겠습니다. 곧 도착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자, 오늘 취임 선서 사실상 약식으로 진행이 되고 다음에 임명식을 준비해서 우리 국민들과 또 함께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취임 선서니까 취임 선서 정도, 그러니까 간략하게 진행이 되고 또 이후에 각 정당 대표, 의원실 국회의장 포함해서 만난다, 네. 통합 행보한다 이렇게도 네, 나오고 예, 있더라고요. 뭐 그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당연히 이제 그 첫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심이 엄청나게 있으셨을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네, 그 취임 선서가 끝나고 나서 어떤 첫- 일정을 할 것이냐. 일정. 근데 어제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오늘 네. 새벽에 말씀하셨던 내용을 바로 오늘 실천하고 계신다. 통합이라고 통합. 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첫 일정으로 하신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생각됩니다. 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오늘 취임식, 취임 선서 그 이후에 통합 행보까지 보여지는데, 사실 이제 제가 어제 현장에서 여의도 그 무대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신은 이제 꽤 당선될 가능성이 꽤 뭐 높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뭐 그러면서 또 환호를 받기도 했었는데, 제일 처음 말한 것은 내란 종식이었습니다. 사실은 네. 첫 번째 내란 종식을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국민들께서 내란 심판을 하라라는 명령을 하는 그런 투표이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것은 네. 뭐 국가 간에 관한 문제잖아요.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네. 국가 반역을 용인할 그런 국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내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네. 너무 황당합니다. 어떻게 저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나? 아니 정말 본인은 별별 짓 다 하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그 국회에 침탈한 군인들이 네. 명령을 안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우리 병사들이 그 불법적인 그 계엄 명령에 따랐다면 정말 네.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어허. 자, 두 번 다시 이런 얼토당토 안 한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겠습니까? 그것을 저지른 비상식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확실히 책임을 물리고 네. 단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민주공화국이 또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저는 국가 반역에 대한 사항, 국가 간에 대한 문제라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덕수 네. 전 권한대, 최상목 전 권한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12.3 내란의 밤에 네. 거짓 진술한 게 CCTV로 지금 다 밝혀졌다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네. 대선 후보로 정말 출마까지 할 뻔했어요.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이분들은 하늘을 가리려고 했다. 이 내란 잔당들 국민들이 용서하면 안 되고요. 이재명 대통령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벌써부터 이제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후에 내란에 대한 청산에 외과적인 수술을 해야 된다. 환부만 딱 도려내는 외과적인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평론가 혹자들이 있고요. 또 그것을 받아서 얘기하는 이제 국민의힘이 있겠죠. 그렇겠죠. 예. 통합한다고 하지 않았냐 뭐 이런 네, 얘기 하겠죠. 이제 방송에서 욕을 할 수는 없지만 아이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정말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몇십 년 동안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듯이 국가의 가장 기본의 틀을 무너뜨리는 것을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 국민이 6개월 동안 다 봤잖아요. 우리 내란이 일어나고 나서 네. 박근혜 탄핵 때처럼 한 3개월 정도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징글징글하지 않으셨어요. 6개월이에요. 6개월. 예, 6개월 동안 이 내란 잔당 세력들이 어떻게 암약하고 있는지를 전 국민이 다 봤는데 그걸 덮으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만 한 부분만 딱 도려내는 외과 수술을 하라고 벌써부터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절대 현혹되시면 안 되는 거고, 네. 정치 보복이라 그러는 얘기를 계속 할 텐데 그런 멍멍이 소리에 절대 현혹되시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우리 역사의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런 내란 사태, 이른바 이제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던 또 반국가 세력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었나, 그 결과가 뭐였냐라는 것을 되새겨봐야 돼요. 되새겨보고 시민들 만나서 들어봐도 전두환, 노태우 이 얘기를 계속하시면서 우리가 그때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 고통을 겪는 게 아니냐, 이번엔 정말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국민들께서 많이 하신 상황을 봤습니다. 자,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지금 현장에 도착을 해서 밝게 웃고 의원들과 또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사실은 법사위 또 뭐 거기에 플러스해서 과방위, 이 두 상임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또 견뎌냈다라고 해도 또 과언이 아닐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아니, 고생 많이 하셨. 모습이 딱 티가 나는데요. 얼굴도 완전히 까매지셨고 예, 고생 많으셨네요, 정말. 호남 사이, 네, 호남 사이라고 이 전남에서 광주에서 외치면서 지지를 호소했던 이 정청래 법사위원장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박명춘님이 주식도 뛸 듯이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가자면 경제 얘기. 안동에서 제가 이재명 지금 대통령과 인터뷰할 때도 봐라, 주식시장 봐라, 코스피가 반응하는 거 봐라, 이 말씀을 네, 강조하셨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먼저 귀신같이 알아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코스피 한번 볼까요? 코스피가 보니까 2% 넘게 지금 폭등하고 있네요. 폭등하고 있네요. 2.26%, 기쁩니다. 2,759.99, 2,800선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 네. 코스닥도 1.13% 오르고 있고, 이거는 뭐 당연한 시장 반응이겠죠? 일단 예. 이유 없는 폭등이 아니라고. 이거는 폭등이 아니야. 폭등이 아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을 우리나라 디스카운트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아니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하지 않고 네. 총수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하는 이사들, 그런 이사들은 이제 다른 그런 시대는 이제 가야 된다. 네. 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제 야당 시절에 제시를 했고, 그 법이 통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흉측한 자들이 또 거부권을 행사했었죠. 행사했죠. 상법 개정을. 예, 그래서 이재명 시대의 그 주식시장과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과 철학이 어떤 건지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주식시장이 제대로 이제 용트림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은 경제는 심리지 않습니까? 경제의 심리인데 심리적으로 그것을 그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수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주가 지수가 아니에요. 주식시장의 지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의 경제가 다시 회복하고 네.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 심리. 그 심리가 작동하고 있다. 심리가 작동하고 있다. 오늘부터 첫날부터 작동하고 그 말이 있다. 맞네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옳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관을 어느 정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되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늘 하던 말씀이 있습니다. 정부가 뭘 대단히 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로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막 불확실하고 막 도떼기 시장처럼 막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막 쓸려다니는 게 아니라 네. 어떤 시장 참여자도 이 정부는 이러이러한 일을 할 거구나 예측 가능성이 있으면 되고 네. 두 번째로는 공정한 시장 질서만 유지하면 된다. 이 두 가지 요건만 완성해도 네. 시장은 기업은 저절로 투자하고 저절로 달될 뿐이 없다. 그런 말씀을 늘 입버릇처럼 하셨거든요. 네. 실제로 성남시 경기도에도 그렇게 행정을 운영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돼서도 이 두 가지 원칙을 계속 견지하실 거라고 믿고요. 이 두 가지 원칙만 지켜도 네. 대한민국 주식시장, 대한민국 기업하기 좋은 나라 반드시 될 겁니다. 그래요. 기대감이 큽니다. 지금 2,800선 보고 있는데 뭐 3,000, 뭐 5,000 여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이건 좀 기대를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봐야 될 것 같고, 자 윤여준 총괄 선대위원장 뭐 입장하는 모습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21대 대통령 취임 선서 백드랍도 좀 세련됐네요. 예,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로텐도울. 여기는 진짜 보면은 제가 취재할 때 국회의원들도 많이 뭐 싸우는 장소이기도 하고 참 이 긴장감이 많이 흐르는 장소인데 오늘만큼은 정말 기대와 희망이 많이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경제 얘기까지 해봤지만 또 중요한 게 외교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뭐 통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고 외교를 우리가 다시 살려내야 된다. 편중 외교, 뭐 한미일에만 몰빵하는 올인 외교 그건 안 된다 이런 목소리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재명 시대 외교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말씀하시는 거에 네. 답이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이제 평화 얘기를 하셨는데 평화를 달성하는 데는 외교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평화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 평화 안에는 외교의 정상화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내수보다는 이제 수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나라라고 하는 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 수출이 잘 되려면 외교가 잘 되지 않으면 수출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3년간 우리가 좀 보셨지 않습니까? 편중 외교 하니까 다른 나라들하고 교역량이 현격하게 줄어들어서 네. 대한민국의 수출이 계속 줄어들고 그 3년 만에 쪼그라든 대한민국을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여야를 넘어서 이념을 넘어서 네. 상식으로 통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가 운영의 상식으로 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실용 외교였고요. 그 네. 실용 외교가 우리의 호주머니를 채워주기도 했고 우리의 생명을 또 담보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와 안보를 한꺼번에 보장해 주는 거에 사실은 이제 균형 외교였던 것인데 그게 이제 3년간 무너지면서 대한민국이 절대절명의 위기까지 치달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에 대한 정상화를 통해서 외교가 네.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평화를 보장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대통령께서 네. 하셔야 될 이제 초기에 하셔야 될 일은 뭐 첫 번째로는 이제 정상 간 통화를 많이 하실 것이고 또 세계 주요 각국의 나라의 네. 취임 특사를 또 파견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정상화 시켜나간다. 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제 입장을 했습니다. 옆에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인사를 잠깐 나눈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실은 뭐 이 이재명 대통령 명언집을 내기도 했고 그리고 그랬죠.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사실은 한덕수 후보를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실패를 했었고 뭐 참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러 가지 일을 해왔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속의 마음은 좀 어떨까요, 김재 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네, 이재명 대통령과 예, 의혈중앙대에서 같이 고시 공부를 한 그런 동문수학한 사이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지금 당은 다르고 정치적 입장이나 입지도 다르지만 예, 동문수학한 후배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성장해서 네. 대통령에 당선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네, 최근 몇 개월간의 정치 활동을 보면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 큰 도움이 많이 됐다. 그래서 우리 당 당원들은 우스갯소리로 네. 권성동 원내대표를 민주당의 어둠의 선대위원장이다 이렇게 별명을 부르곤 하는데요. 예. 오늘 이렇게 즐거운 날에 권성동 원내대표 만나서 저도 매우 기쁩니다. 그래요.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어떤 표정이 또 사진 찍힐지 저희가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권성동 원내대표의 심경도 그렇지만 국민의힘 전체적인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이번에 네, 선거 거치면서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 될 겁니다. 점점 쪼그라들고 괴멸되는 모습을 보니까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 오늘이 가장 힘든 날이가 아니고 네.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반드시 위원장당 심판 청구해서 예. 해산시켜야죠. 해산시켜야 됩니다. 네. 내일 안에 복무한 것이 너무나 명백한 네.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내란 이후에도 지금까지 6개월 동안 보여줬던 모습에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을 저 정당에게 몇백억씩을 쏟아 부어야 됩니까? 그런 나라는 도저히 눈뜨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국민의 여론이 네. 국민의힘을 해산시킬 것이다 저는 생각하고요.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다. 사실 이번 대선을 돌이켜 보면은 반 이재명 텐트를 치려고 했지만은 빅텐트가 안 됐어요. 텐트 치지도 못했고 그냥 사과. 물론 뭐 이낙연 전 총리가 마지막 유세 이제 무대까지 와가지고 후보 시간을 많이 또 갉아먹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거기까지 와서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고 오히려 이재명 빅텐트 그리고 네. 국민의힘을 제외한 정당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원팀으로 뛰는 모습 이게 기억에 남거든요. 그렇죠? 조국혁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열심히 다니면서 하셨더라고요. 말이 앞서는 자는 행동이 예. 안 나오는 겁니다. 음, 예. 뭐 빅텐트 얘기하면서 네. 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막 에드벨로만 계속 뛰었던 거고 아하. 실제로 실력 있는 사람들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진짜 뭐 명확하게 드러난 거죠. 이게. 드러났다. 네. 그리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아니 웃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좀 웃고 이렇게 현장에 뭐 오보 요인이니까 참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지호 대변인? 조희대 대법원장. 참 진짜 헌법 기관으로서 저는 정말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선거법 대법 재판 결과에 대해서 네. 절차적 또 판결 내용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고요. 물론 저희가 사법부를 존중해야 되겠지만 네.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판결과 재판 절차 그리고 대선에 개입하려 했던 그런 명백한 의도에 대해서는 네.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좀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그래요. 이제 선거 시기이고 대선이 너무 엄중하다 보니까 네. 조금 미뤄지긴 했지만 이번 사법부의 대선 개입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원인과 사유를 확인해서 응분의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이제 예. 원칙을 정확히 좀 정해야 될 텐데요. 우리가 그동안 그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네.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사법부 독립입니다. 음. 근데 그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게 사법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사법부가 이제 국민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것까지 독립으로 인정돼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법부는 정치 권력과 힘 있는 자와 돈 있는 자로부터의 독립을 해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하라는 게 사법부의 독립이지 네. 국민들로부터도 독립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국민들의 선택권을 사법부가 다 뺏으려고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으로부터 어떤 견제도 받지 않고 사회적인 견제도 받지 않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이다라고 주장하는 법복 귀족들에 대해서 네. 분명하게 이번에 원칙을 정해야 됩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네. 사법부의 독립은 권력 그리고 돈 네. 그리고 부당한 압력에 의해서 사법부의 판결을 바꾸려고 하는 그 흉측한 자로부터 독립하다는 의미지 국민의 선택권까지 뺏으려고 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으로 예. 주장하지 말라 네. 라고 하는 원칙을 분명하게 이번 기회에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자, 김상욱 의원도 지금 이 취임 선서 현장에 함께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파란색 또 넥타이를 하고 민주당 입당했기 때문에 함께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재명 빅텐트, 뭐 허은하 전 대표, 또 김용남 전 의원, 또 김상욱 의원 뭐 이렇게 그리고 뭐 홍준표 지지했던 사람들도 지지를 하고, 자, 우원식 국회의장도 식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의자가 좀 불편해서 좀 저러고 있는 건가요? 좀 자세가 좀 편해 보이지 않는데 이 보셨죠? 그 대법원 그 의자 높은 거 그거랑 비교해 보면 불편해서 그런지 좀 아까 좀 불편해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우원식 국회의장 맞아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이었죠. 그것도 까먹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입법부 수장인 우원식 국회의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10시 58분입니다. 이제 11시가 되면은 취임 선서가 진행이 되겠는데요. 자, 우리 두 분 이재명 대통령 이 시대의 바람과 또 희망. 박찬대 원내대표 오늘 당선증을 박찬대 원내대표가 받으러 갔더라고요. 자, 모습 봤고 황금실 위원장 모습도 함께 오마이TV를 통해서 생생하게 생중계로 보고 계십니다. 자, 우리 국민들이 바란 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제가 들어봤고요. 우리 두 분의 바라는 점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지호 대변인 들어볼까요? 지금 저는 네. 이재명 대통령의 유능한 능력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이 정말 지금 들어오시네요. 네. 자, 이재명 대통령 부부 함께 입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기배경 여사가 함께 현장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를 통해서 현장 보고 계시고요. 박수를 받으면서 활짝 웃고 있는 국회의원들 또 각 정당의 지도부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로텐도어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넥타이입니다. 아, 넥타이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 이건 통합으로 컨셉을 잡으신 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통합 컨셉. 네, 넥타이 하나가 갖는 의미가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어마어마한 네. 가치가 있거든요. 음. 오늘 첫 공식 일정에 넥타이를 어떻게 오시는지, 그렇네요. 어떤 넥타이를 매실지가 되게 궁금했고, 네. 그게 사실 메시지거든요. 예, 그 메시지에 오늘 새벽에 말씀하셨던 내용, 네. 그 내용이 다시 또 넥타이에서 확인되고 있다라는 게 제일 먼저 보이네요. 그렇네요. 네, 어제 이 여의도로 오실 때는 파란색 넥타이, 네, 민주당 색깔이었지만 오늘 보니까 통합의 색깔로 또 취임 선서에 함께 하고 있다. 이게 눈에 들어옵니다. 이재명 저게 대통령께서 엄청난 메시지여서요. 예. 저 하나하나 다 신경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넥타이가 제일 중요하네요. 아니 뭐 딱 여러 눈에 가지가 딱 띄는 좋은데 메시지. 대통령의 이제 소품 하나도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고민하고 하는 게 네.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건데 지난 3년 동안은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상징도 없고 그렇죠. 멋대로 살아와가지고 그런 나라에 살다가 다시 네. 이제 정상화가 되고 상식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고 있다.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되고 있다. 진짜 공정화 상식 시작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참 넥타이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요. 2024년 1월 2일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테러 암살 시도를 당했을 때 사실은 와이셔츠 깃으로 네. 칼날이 들어왔을 때 넥타이를 음. 메고 계셔서 약간 빗나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생명을 지켜준 네. 그 넥타이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자,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인사를 했습니다. 큰 박수가 울려 퍼지고 있는 취임 선서 현장인데요. 자, 이제 저희가 취임 선서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함께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부 요인들과도 이재명 대통령 인사하고 있는데 우원식 국회의원 표정이 밝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합니다. 뭐 여기서 사실은 얼굴이 찌푸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참 국민들이 볼 때는 분노스러운 그런 현장, 조희대 대법원장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부 요인들이 함께 한 거죠. 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취임 선서가 시작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현장 오마이TV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